자, 문영배 얘기를 안 할 수가 문영배 없죠. 해야죠. 자, 이번에 이제 그 권성동 대표가 문영배랑 이재명 두 사람의 친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 네. 당시에 이제 그 상을 이제 그 상가에 방문했다. 요거는 네. 이제 뭐 가짜 뉴스로 확인이 네.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절친 사이다, 누구보다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논쟁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법고시 동기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음. 동기라서 다니는 어머니 무치상에 가는 것 자체를 나는 뭐라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네. 근데 그런 무치상만 간 게 아니라 음. 그 전에 발언이라든지 이번에 했던 그런 뭐 심판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라 판단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누가 이제 절친이 있어도 정말 뭐 자기 판결 법에 대해서는 추호도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공정함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처음에 봤을 때 예전에 여러분 다 아마 문영배라는 사람은 아마 작년 11월 뭐 10월쯤에 처음 봤을 겁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그 탄핵 심판을 그때 할 때 정청래한테 막 몰아붙였잖아요. 아니 국회가 뭐 5명 중에 3명 안 뽑아서 2명이 되면은 뭐 일하지 말라는 뜻이냐? 우리도 그럼 6명이 일하지 말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 제가 우리 모두 이랬어요. 문씨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형배라는 이름이 민영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다니. 저도 그랬었죠. 이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 그렇게 말했던 인간이 야 4대 4를 만드는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렇게 통수를 칠지는 아무도 네.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체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영배의 정체가 까면 갈수록 정말 놀라움만 나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김병건이랬어요. 김병건은 누구냐면 그 이제 정진석 저기 이제 비서실장한테 이분이 이 판사가 징역 6개월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기억나네요. 부부싸움하고 네. 뭐 나갔다 이거 갖고 사자 명예훼손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걸었는데 여기서 6개월 징역을 실형으로 때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SNS에 온갖 그쵸. 진짜 정치적인 말들이 있었잖아. 근데 거의 뭐 완전 북한을 네. 추종하는 듯한. 근데 판사는 자기 법률 판단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그런 초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얘한테 경고를 준 건 뭐냐면 너 SNS를 좀 적당히 해라라고 하는 네. 경고를 내렸지 그 판결 자체를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영배도 보니까 SNS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SNS에 그 여러분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 팔로워를 보면서 네. 우리가 진짜 전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이거는 선을 넘었죠. 이거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과 문영배 두 사람의 굉장히 절친한 사이다라는 건 팩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요. 정성호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가까웠던 동기가 일단 누가 있냐? 이재명이 있고 동기 중에서 제일 네. 가까웠던 사람 중에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문영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이재명, 문영배 세 사람은 절친이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정성호가 12월에 재작년 12월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2019년도 3월 24일에 한경 보도가 나왔던 것 중에 네. 이재명과 문영배가 소속돼 있는 이제 그 연수기가 18기인데 네. 18기에 있는 사람들이 20명 넘는 사람들이 25년 동안 골프 모임을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좀 끈끈한 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수원 시절에는 이재명과 또 문영배 재판관은 노동법 학회 여기에서 그러니까, 또 모임을 여기서 같이 이제 했던 사람이라는 그 거죠. 노동법 학회라는 이름부터가 약간 우리가 이제 좀 뭔지 좌스럽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 SNS도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요게 이제 문영배 재판관의 트위터입니다. 네. 보니까 테니스를 좋아하시나 봐요. 롯데자이언츠 우승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도 좀 야구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야구 일가견이 있고요. 네, 뭐 롯데자이언츠 우승을 목표라고 하는데 저는 저기 그 이분에 대한 판단을 뭐 떠나서 네. 그 후보를 떠나서 안타깝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우승을 꿈꾸고 있어서 롯데자이언츠가 네. 84년, 92년 이후에는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현재 30년이 넘었는데 우승을 못했고요. 30년 동안. 네, 그러니까 2년 LG가 94년에 했다가 29년 만에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롯데자이언츠는 아직도 정말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선수 많이 데려오는데도 그리고 팬들의 그 성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우승을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롯데 팬들은 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3, 4회 정도만 해서 플레이오프 좀 나가고 네. 어쩌다 한번 우승하고 이런 정도 바라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그거를 맨날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못해. 그러니까 그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뭐
8888 뭐 788878 이렇게 전화번호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변화. 그러니까 그때 8팀이었거든요. 근데 막 7등, 8등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고 롯데 팬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 하나 팬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의 평가. 아, 하나 팬.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 팬들은 아예 그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 팬은 맨날 지고 나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정시승리를 하기로 한 단계인데 롯데 팬들은 그걸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그래서 아직도 롯데를 응원을 해. 야, 우리 교수님께서 또 이제 또 야구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또 술술 나오네요. 야구 전공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야구를 워낙에 좋아하셔서 아 그러시구나. 네, 윤희석 야구를 네. 그분은 어느 팀 응원하시나? 그걸 안 여쭤봤네. 아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어디 응원하시는? 저는 이제 두산 응원합니다. 두산. 네. 두산. 네. 그럼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 거는 문영배 재판관. 네 그리고 LG가 네. 가끔 이제 항상 두산 라이벌이라 그러는데, 음. 그러니까 구장을 같이 쓴다고 해서 라이벌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항상 하죠 제가. 근데 이제 작년에 우승하면서 네. 좀 라이벌 관계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구. 네. 네, 무적 LG라고 또 누가 보내주네요. 무적 네. LG. 네. 왜 웃으세요? 아니 무적 LG. 아니 작년 우승하기 전까지는 네네. 많이 웃었어요. 무적 LG라 그러면 네네. 윤희석 대변인이 LG 팬이라고 하시네요. LG 팬이구나. 네. LG가 지금 LG를 건드렸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호감도 투표를 아까 하기 잘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두산이 좀 더 또 롯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교수님 지금 아니, 롯데는 항상 네. 난 롯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LG랑 롯데가 잘해야지 프로야가 살아요. 지금 막 LG 팬분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났어요. 무적 LG 계속 올라옵니다. 무적 LG 아니 그 무적 LG 그러니까 맞아 LG 잘해. LG 잘해. 작년에 진짜 네. 그렇습니다. 최강 삼성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그 2년 전에 있잖아요. 2년 전에 네. 그러니까 작년 우승하기 전에 2년 전에 네. LG가 정규리그에서 2등을 했어요. 아깝게 2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두산이랑 붙었는데 네. 거기서 역전 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또 꿈이 지금 날라가. 투표 다시 하자 하시네요. 네. 여러분 야구도 네. 중요하지만 와, 지금 야구 이거 열기 엄청나네요. 많은 지금 분들이 네. 특히 부산이나 뭐 LG 팬들의 그 야구 열기는 대단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문영배 재판관 얘기를 계속 이어가세요. 그렇죠.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자, 문제가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하단에 보시면은 이재명님이 팔로우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근데 있는데 이 팔로우는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문영배 이분이 글을 쓰면 음. 그 팔로우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팔로우를 한다. 음. 문영배가 글 쓸 때마다 이재명이 보잖아. 그렇죠. 이거는 감시를 얘기해. 너 한번 보자. 뭐라고 쓰는지 이런 거죠. 그리고 거꾸로 문영배가 또 이제 팔로우한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다음 거 이 보여주시면. 팔로잉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한 그렇죠. 거잖아요. 이 사람 놀랍게도 보겠다고. 김어준입니다. 김호준 저장소가 있어요. 김어준을 이런 식으로 팔로우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좌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나는 김어준 방송을 챙겨본다. 이러면 사실 좀 인간관계를 저희가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뭐 어떤 배 고의 침몰소를 주장했던 그런 음모론자고 그렇죠. 네. 이번에도 뭐 북한 군복 가지고 난리치면서 진짜 그렇죠. 헛소리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를 드러난 음모론자. 이런 음모론자를 가까이 한다는 그러니까 팔로잉 한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요. 요 사람들은 이제 뭐 유명인들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인데 다 문영배 재판관이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충만 보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오시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하면서 저렇게 이제 1번 댕댕 1번이 뭔가 죽었다라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뭔가 좀 아니네요. 1번 올리 1번 저런 얘기네요. 올리 1번. 자, 그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이게 전부 다 문영배 재판관이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이게 자기 SNS에다가 윤석열 체포, 그것도 이재명 올려놓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걸 올려놨다라는 것만 봐도 어떤 유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그럼요. 것도 보여주시면 이것도 전부 다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약간 개딸이라고 봐야 되는 네네.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이 판결을 내리거나 할 때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이 지금 또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취향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 참 특히 좌파 쪽은 정말 이상한 게 네, 그 뭐 탄핵 인용 기각 이런 거 결정할 때 있잖아요. 네, 그 사안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누가 뽑아줬냐를 가지고 결정을 해요. 좌파들. 어.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이 뽑아줬으면 나는 그냥 그러면 좌파 쪽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진숙 그 탄핵 그 결정 거기서 4대 4가 나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무슨 그거 말도 안 말이,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2인 체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건데 네. 그거를 가지고 174일이나 고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정말 웃기죠. 그러니까 네. 우리 대통령에게 지금 대통령 뭐 주 2회씩 한다는 그런 정도의 신속성 이런 거를 감안하면 그 한 달 안에 끝났어야 그럼요.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각하시켜 버렸어야 되는 그러니까 8월 얘기입니다. 처음에 8월 1일 날 발의하고 8월 2일 날 탄핵했나? 그게 하루 만에 발의하고 이틀째 만에 가결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0월 달에 임기가 끝나서 이제 물러나는 사람이 막 있단 말이죠. 3명인가 4명.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정도수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그 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준석 위원장이 좀 빨리 해달라. 할 일 많다. 방송사 제어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10월 지나니까 우리는 사람이 적어서 안 돼라고 그때부터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올해를 넘기고, 그러니까 작년을 넘기고 올해 한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뭐 아쉽다 이런 소리 했는데 민현배 그랬잖아. 아쉽다고. 그렇죠. 예. 이게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놓고 자기는 네. 탄핵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탄핵 인용을 또 했어요. 네. 정말 너무 쪼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법이 무너지면요,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을까요? 베네수엘라 사법 망해서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는 그 테크트리 타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서 아무리 개소리 해도 탄핵 같은 거 하면 바로 뭐 치마 볼 것도 아니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왜 이거를 갖다 오랫동안 판단을 뭐 합니까? 이거는 바로 기각 때려야지. 탄핵이란 그럼요. 건 니네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얘네들이 29번 탄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받아주고 시간 끌어주고 그동안 검사 일 못하고 이러니까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거기 헌법재판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과거에 썼던 글도 지금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뭐 북한과 중국에 대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입장을 낸 건데 눈에 띄는 건 다음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이것도 진짜 끔찍하지.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왼쪽에 자리 잡는다라는 게 좌우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제일 자기가 좌파에 가깝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네. 그 다음 글이 더 소름이에요. 우리법 네. 연구회에서 이미 왼쪽인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제가 참 보수적이야. 대체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겁니까? 우리법에서 왼쪽인데 이거는 순전 완전히 그 마은혁 완전히 그 진짜 극좌파들하고만 어울린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렇죠. 자기가 우리법 연구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데 자기 친구들을 만나보면 자기는 보수적이 된다. 그 얘기는 즉슨 자기 친구들은 거의 뭐 거의 완전히 어. 김정은 만세하는 애들이지.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는 좌우를 나누는 잣대도 불분명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야. 자기는 우리법 연구에서는 왼쪽인데 극좌들 중에서는 보수다. 이거 친구를 고르게 사귀어야지. 그걸 갖다 마치 뭐 좌우 나누는 기준이 없어서 불분명해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자기 자신의 문제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자, 저희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아니, 나눠봤는데요. 벌써 끝났어? 네. 예, 그렇구나. 교수님 또 메시지 또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그거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요.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네, 어떤 얘기? 지금 있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 최상목 의원 그 대행이 그 얘기 하실까요 그러면? 저희 최상목- 준비한 거 있는데 최상목. 요거 말고 최상목 대행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관 민주당 두명 추천, 임명. 민주당 추천 하나, 국힘 네. 추천 하나 임명했잖아요. 네네. 그 임명한 사람이 정계선이고 이번에 물론 이진숙 거기 이제 인용했지. 음. 그런데 여야 합의를 안 듣기 때문에 마은혁을 깠어요. 그렇죠. 근데 음.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갖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이제 그 심판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 주장이 인용되잖아.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인용한 이준수 위원장 때 인용한 4마리 하고 그리고 마은혁은 인민노련 출신이야 이 사람은. 그리고 그 뒤로도 반성 안 하고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까지 해서 5명이 지금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명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있잖아요. 웬만한 탄핵은 얘는 민주당 뜻대로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은혁에 대한 결정을 그게 이제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3월 얼마에 초에 한다고 아까 네.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헌재가.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3월이 안 아니네요. 되는데. 4달 3일이네요. 2월 3일에 결정한다는 2월 얘기네요. 3일. 네, 2월 3일에. 2월 3일은 설 연휴 아니야? 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설 연휴 아니죠. 그 다음 주죠. 설 연휴 다음 주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아, 다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날.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월 3일 날 만약에 위헌 여부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은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게 될 텐데. 아 근데 그럴 네. 거면 있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왜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럼 뭐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인가 이런 또 논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애를 갖다 추천했다라고 할 때 과연 네. 이거를 임명해야 되는가 무조건 민주당이 추천했다고 이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계선만 해도 이번에 그 대통령이 기피 신청했는데도 꿋꿋이 물러나지 않고 그러니까요. 계속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도 당연히 인용하고 아니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정말 화가 난다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 우리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는 서부지법 그 폭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아니 그 저기 구속됐다면서요. 젊은 씨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의 분노를 갖다 자꾸 분노 게이지를 올리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에 대해서 사법이 무너져서 사법에 대해서 불신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얘네들 브레이크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